안녕하세요. 한국체육학회 101인의 강의에 초청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대한축구협회 대외혁신 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김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대한축구협회 아마추어 언더 12세, 15세, 18세 각종 대회 및 리그 운영을 위한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준비하였는데요.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라는 것도 사실 좀 서투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 주셔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인데요. 부끄럽지만 제 강사 소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축구대회 및 리그, 그다음에 코로나로 파생된 축구 문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축구대회 리그에 대한 안전조치 대응 매뉴얼,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 대한축구협회 대회 및 리그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지난 올 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마치고 지금 현재 한국체육학회 우리 김도균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교수님께서 고생했다고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준 사진을 제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경희대 체육대학원에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융합 석사, 스포츠 산업경영 박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대한축구협회 대외혁신 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축구계에 근무를 하게 된 지는 벌써 16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한국실업축구연맹이 첫 발을 내딛어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지난해 내셔널리그가 K3와 K4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해부터 대한축구협회로 이직을 하게 되어 현재 대외혁신 파트에서 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축구대회 및 리그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구공도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은 일선 지도자, 그 다음 일선 클럽들 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전국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전국대회 페스티벌 형태의 집중 대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대회가 취소가 되고 그 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그간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인 노력들을 선보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좀 판단을 하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현재 지금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 대한축구협회 정착간담회를 통해서 언더 12세 초등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안을 발표했던 겁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달, 2월달, 그 다음에 7월, 8월, 그 다음에 12월달을 제외하고는 3월달부터 7월달까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리그와 지방대회, 그 다음에 페스티벌과 아이리그, 이 동호인 대회들을 연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빈틈없이 우리 초등학교 선수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였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죠. 네,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더 크게 확대돼서 일상에 이제 깊숙이 이제 침투하게 되었고요. 축구계에서도 2월 달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진행되고자 했었던 대회들이 다 줄줄이 다 취소가 되었고요. 리그만 겨우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저학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17개 권역에서 3개 권역만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초등 리그 같은 경우에도 일정을 줄여서 한 번의 스테이지만 돌려서 진행하는 일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아이리그도 상당 부분 축소가 돼서 좀 진행이 됐던 작년에 초등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전국대회 및 페스티벌은 모두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사실은 초등학교 선수들이
운동은 했지만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21년도에 지도자 일선 현장,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이 관리 차원에서 꼭 반드시 대회가, 그 다음에 리그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도 높은 목소리가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준비를 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파란색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대회, 중등대회, 고등대회 중에 초등과 중등은 모두 취소가 되거나 리그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고등 리그, 그 다음에 고등 대회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대학 입시와 연결되어 있어서 리그와 대회가 강행이 되었는데, 만약에 고등 대회, 고등 리그가 취소가 된다고 했었을 때에는 입시와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 어느 번역에서는 대회를 진행을 했고 어느 번역에서는 대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똑같은 형평성을 맞출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고등 부분은 리그와 대회를 모두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 전국대회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22회 배구기 전국대회가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서울과 확진자가 많다는 이유로 대회를 포기를 했고, 대한축구협회는 고3 선수들의 대학 진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북 경주시로 긴급 편성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입시로 인해서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면 이 배구기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입시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 예산으로 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45회 문화체육관광 장간기 축구대회에서 장소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5월이었는데요. 경북 김천에서 대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경북 안동으로 일주일 전에 장소 개최 포기가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대회들보다 일주일 늦게 개최되어서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 특히 고3 선수, 수험생들을 위한 대회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됐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코로나로 인해 마냥 불편한 것만 있었느냐? 근데 사실은 조금 발전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된 축구 문화 중에 비대면 대표자회가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대표자회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전국대회가 열리는 개최 장소에 주최권자, 그리고 우리 참가팀 대표자님들이 모여서 대진 추첨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를 불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비대면 회의를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죠.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고무적이냐면, 기존의 대표자 회의는 팀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우리의 팀이 어느 팀과 대진을 잡고 일정을 하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좋은 사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영상 보셨죠? 이게 지난 5월 달에 진행되었던 고등학교 대회 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된 영상인데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 다음에 우리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 응원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온라인 중계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아직 아마추어 경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전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서 이 온라인 중계에 있어서 우리 아마추어 경기에도 좀 확대된 부분들이 조금 더 고무적인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국대회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대회 참가자 외에는 일체 참관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결정을 하였고, 그리고 참가하는 선수들, 그 다음에 관계자 모두 PCR 선제 검사를 통하고 열 체크, 그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지금 대회에 참가하였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축구대회 리그 이제 안전 대응 매뉴얼인데요. 현재 지금 무관중 경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8월달 지금 4단계, 수도권은 지금 4단계이고 각 지자체마다 단계가 좀 다르긴 한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지금 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 K3, K4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성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도권 4단계인 이 곳에서는 무관중 경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부분적 경기 관람을 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선수단과 관중 이동 동선에 대한 시선에 대한 그 동선을 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경기장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하는 것도 사실 좀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그다음에 입장 관람객은 현재는 지금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없지만 홈팀 입장 동선, 어웨이 입장 동선, 그다음에 운영 인력 입장 동선을 좀 분리를 해서 가급적 동선을 겹치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을 대회에 안전조치 대응 매뉴얼로 좀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운영을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 국내 아마추어 지도자님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크게 좀 확대가 되었고, 그전에는 이 초중고 대회를 운영을 하는 이 주관단체, 관장을 하는 곳이 초등연맹, 중등연맹, 고등연맹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이제 맞물려서 대한축구협회가 이 초중고 모든 대회를 다 지금 관장을 하게 지금 되었고요. 기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하연맹에서 집행부의 중심적인 이 독과점 행정, 그 다음에 불투명한 행정과 이제 예산 집행 등으로 좀 많은 좀 불만들이 있었던 걸로 조금 파악이 되었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방법들이 조금 올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해서 현장의 의견을 받고 그 현장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검수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불가피하게 오래 걸렸는데, 올해에는 저희 대외혁신 파트에서 초중고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이제 신설을 해서 분과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지도자님들을 1차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모든 지도자님들, 모든 팀, 그 다음에 선수와 우리 학부모님들까지 실시간으로 설문과 의견을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있는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 더 투명한 행정,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연속성 있는 현장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시대 현장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올 6월 달에 진행을 했던 2021년도 중등 우리 지도자님들을 대상으로 중등 대회 참가 시에 고려할 사항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이 의견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수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방역, 이 두 가지, 그리고 대회 장소에 대한 환경까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잘 해서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참가하는지, 그리고 대회 장소 환경이 이런 코로나와 관련돼서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준수하고 운영을 하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8월 달에 지금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설문 내용은 2021년도 5월 달에 이미 고등학교 대회 전국 대회는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대회 참가한 우리 지도자님들에게 모두 이제 설문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코로나 선제 검사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관리했던 부분들을 14.8%, 세 번째로 많은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대회 생중계 제공에 대한 것도 21.75%로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전에는 사실 아마 질문을 했었다라고 하면 경기장 시설, 날씨, 뭐 물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뭐 긍정 부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을 건데, 질문을 드렸을 때에 코로나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 의견들로 답변을 주셨다는 게 현장에서도 이 코로나를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대회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전국대회 코로나 이제 매뉴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 참가자 외에는 모두 이제 입장이
불가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대회 출장을 가기 전에는 모두가 다 PCR 선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확인서를 갖고 가야만 대회 현장에 방문하여 이 현장 지도자님들, 그 다음에 그 대회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대한축구협회와 언더 18세 이하의 축구 현장이 똑같이 희망하는 목적, 골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초중고 리그, 주말 리그를 이제 운영을 강화한다는 사항. 두 번째는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한다. 세 번째는 전국 대회를 분산 개최를 하고, 네 번째로는 저연령 리그, 저연령 대회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먼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초중고 주말 리그 운영을 더 강화한다는 의견입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홈앤드 어웨이 리그 이제 운영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비상사태 발생 시에 해당 경기만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조치,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대회, 그러니까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리그에 대한 부분은 이미 뭐 K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들이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해당 경기만 중단시키고 연기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전체 리그 일정에서는 조금 지연될 수는 있으나 다른 팀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사례들을 지금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이 리그를 조금 더 강화해서 리그 중심의 우리 선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을 큰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대회 성적 입시 반영이 제외되는 것을 지난 4월에 결정을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리그 및 왕중왕전 성적을 토대로 해서 대학의 지원 자격에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리그를 중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모든 대회가 전면 취소가 되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의 방법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을 해서 앞으로 리그와 리그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을 하는 왕중왕전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의 개편을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전국대회에 대한 분산 개최인데요. 동일 일정 내 다양한 장소에서 전국대회를 분산 개최한다는 것을 기본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에 대한 인원을 총 이제 분배한다는 거,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초중고 연맹이 이제 있었을 당시에는 동일한 시기에 한 장소에서 대회가 진행됐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회를 분산 개최하면서 인원들을 더 이제 흩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리고 우리 관할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적인 혜택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우리 중학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8월에 있는 전국 대회에 어떤 대회를 참가하겠냐는 참가 의향을 조사를 했었을 때에도 기존에는 울진과 영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한된 곳에 이제 대회가 진행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천에서도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퍼센테이지가 골고루 이제 분포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전국 대회에 대한 분산 개최가 더 확대되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대한축구협회 대회 리그 및 리그 운영 방안 그 네 번째로 저연령 대회 리그를 저연령 부분 대회와 리그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연령 대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우리 선수들에게 참여를 해주자. 그다음에 대회 무산으로 우리 선수들이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방침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초등, 중등 리그와 전국 대회에 있어서
사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공식적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다 그만둔다, 등록을 거부하고 선수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에는 축구 산업에 대한 축소, 그다음에 우리 현장 지도자님들의 사실은 이 살 길을 저희가 어,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도 판단되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선수들에게도 대회를 운영을 하되 저연령, 그래서 꼭 중3 선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선수가 아닌 초등학교 3, 4학년 선수,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선수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줘서 계속적으로 축구를 이어갈 수 있게끔 이 제도를 마련하자라는 게 네 번째 방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현장과 대한축구협회 이 모두가 다 원하는 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전체 연령별 리그와 대회를 개최하는 것, 두 번째로는 코로나 예방을 최우선으로 안전으로 해서 대책하고 준비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학습과 운동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를 해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표를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별, 연령별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노란색이 몇 개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이렇게 지금 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리그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더 세분화시키고 쪼개서 각 연령별 선수들이 대회를 리그를 많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수들도 모두가 다 등록을 해서 저변도 확대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 축구 대회를 조금 더 수월하게 열 수 있는 환경을 또 마련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표 골은 모든 색의 칸에 표시가 돼서 노란색이 돼서 많은 대회가 열리고 많은 리그가 운영이 돼서 선수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의 대회를 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골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 각종 리그 대회에 관련된 우리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말씀드렸는데요. 준비한 것을 저는 나름 이제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또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축구협회는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여 우리 선수들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결과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일선 지도자님들 현장에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끔 그 좋은 결과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팅 해주는 그런 역할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저는 대한축구협회 대역심파트의 김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